댓글창에 후원금이 가득합니다.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04년에 벌어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최초 폭로한 유튜버 A씨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죄책감으로 채널을 폐쇄했다가 하루 만에 복구했는데 공감 댓글과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A씨는 나 혼자 싸우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이 가해자를 찾아주며 영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현상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채널은 A씨가 복귀한 직후 6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했고 또 다른 채널은 성폭행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신상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A씨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2건이나 당하고 진정도 13건이 접수된 상황. 하지만 조회수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분노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나 혼자 싸우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 여러 유튜버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졌는지 이제는 나 말고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가해자를 찾아주며 영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현상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한 명의 사냥꾼이 먹잇감을 포획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사냥꾼이 많은 수의 먹잇감을 처리하는 것이 이번 때 밀양 프로젝트의 완전한 종결이라 생각하는 것인 거다. 네, 장갈 기자. 일단 이 영상이 어제 올라온 건데 이 유튜버가 사실 며칠 전만 해도 피해자들한테도 죄책감 든다 해고 영상 삭제했는데 뭐 다시 또 업로드에 나선 거예요.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면서 이 신상을 공개를 계속해왔던 이 유튜버가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지난 7일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거든요. 네. 이후 이 채널 커뮤니티에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이라는 글을 올려서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의 여동생 그리고 피해자의 남동생과 각각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의 여동생 측은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고 남동생 측은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여동생 연락은 무시하고 피해자의 남동생과 소통한 후에 피해자 측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다면서 이거 모두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튜버의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예. 가해자와 관련된 최근 영상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먼저 연락을 좀 취해달라. 그리고 공론화를 원하신다면 제가 더 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또 한 남성을 지목하면서 이 가해 남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공개 뭐 이걸 떠나서 이 유튜버가 죄책감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 교수님, 네. 이 다시 하루 만에 영상 업로드를 재개한 것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상업성의 그 원리에 맞추어서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은 만약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법정의, 형사정의에 또는 피해자의 아픔, 피해자의 보호에 근거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다시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쭉 방송을 봤지만 영상을 봤지만 지금 그 피해자 그 남동생 또는 여동생하고 접촉했다는 사실 그것이 또는 녹취가 확보됐다는 뭐 사실 이 자체가 하나의 상업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업적 자산을 지금 다시 확대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래 행동 자체가 소위 그 유튜버의 여러 가지 그 이윤적 추구가 더 주요 동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원래 했던 얘기를 지속해서 하는 것은 논리상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어떻게 본다면 피해자에게 조건 아닌 뭐 조건을 거는 이런 표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달릴 텐데 왜냐하면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사실 적극적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해서 표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적극적으로 달리겠다. 이건 상업적 목적을 계속 추구하겠다. 그래서 결국 유학하게 되면 또다시 올린 것은 결국은 사법정의, 형사정의가 근본적인 행동 원리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자신의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교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셨고요. 어쨌든 상업적 이득 경쟁인지 아니면 공익 경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튜버 말고도 너도 나도 뭐 경쟁하듯이 밀양 사건 다루는 유튜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임 변호사님, 일단은 다른 유튜버도 보면요, 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면서 당시 판결문을 일부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당사자가 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좀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요. 이번 사건 애초에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분을 하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지하고 이렇게 가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요. 예. 애초에 이 밀양 사건 관련해서의 어떤 이 법적인 판단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시작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가 필요한데 지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채로요. 어떤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돈 넓은 유튜버들 간에 좀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유튜버가 이렇게 가해자의 신상 공개 이 상황에 뛰어들게 된 것인데 이 유튜버는요. 이전에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했고 판결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육성, 이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네. 이때 이제 판사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를 했고 판결문 내용에는 이 해당 사건의 그 참혹함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망을 보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는데 문제는요. 9일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분이 글을 올리면서 해당 유튜버와 이전에 몇 달 전에 피해자인 본인의 언니가 통화한 부분은 맞으나 이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와 통화한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해당 판결문을 직접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이렇게 가해자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할 것이지 이걸 누군가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커 보이고요. 이제 이 해당 유튜버도 이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내리고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는 하나 네. 이미 피해자의 피해도 좀 극심한 상황이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덧붙여서 질문 드리자면 이 피해자와 어쨌든 이 가족들이 영상 삭제해달라 했는데 뭐 뒤늦게 삭제하긴 했지만 며칠간 좀 늦췄습니다. 이건 뭐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요. 사실상 많은 좀 쟁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의혹을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자의 어떤 피해 활동,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이 아니라 만에 하나 어떤 유튜버들 간의 그런 경쟁이나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의 어떤 삭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피해자의 의사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도 피해자의 의사와 합치할 때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올린다는 표현을 쓴다거나 내지는 뭔가 본인들의 정당성을 피해자로부터 내가 허락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찾는다면 피해자의 의도가 그거와 다르다면 이건 인정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적 제재 많은 분들의 좀 응원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이 부작용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네. 어쨌든 이 유튜버가 피해자 측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 이름까지 다 노출됐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2차 피해일 수도 있고 피해가 커져서 뭐 부작용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많은 목소리를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20년 전에도 그 제2차 피해자 화가 너무 문제가 되었던 증폭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이번 사건 예. 특성이었던 거죠. 그 여중생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면전에서 지목하게 하는 이런 그 수사의 그 행태에서부터 또 그 검찰 단계에서도 역시 아니 그렇게 당했으면 왜 밀양에 왔느냐, 예? 밀양에 다시 왜 왔느냐, 뭐 이런 언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나쁜 면에서 진화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여중생에게 4천만 원,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지금 20년 지나고 나서 이러한 피해자 소홀에 관한 것이 즉 제2차 피해자 화가 또다시 재판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사자들은 사실상 2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실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회상하게 되고 또다시 기억을 반추하게 되는 이러한 그 피해자가 또 그 당시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상황이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것 플러스 이번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소위 그 판사들이 현재 어떠한 로펌에서 어떠한 변호 업무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예. 사실 또 신상 정보가 또 증폭돼서 공개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것들이 지금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 큰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장하 기자, 이런 가운데도 밀양 사건 가해자들로부터 뭐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 A씨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2005년 2월 밀양 공업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앨범 사진까지 올리면서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 힘들었던 고교 시절 내가 당한 만큼 너 또한 당해봐 라면서 이 글을 보면 눈치껏 지인들 통해서 연락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너 하나로 인해서 이 여기에 앨범에 있는 가해자들이 폭로가 안 되기를 바란다면서 진심으로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법적 대응하려면 해봐라. 나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여기서 좀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게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 딸까지 언급하면서 100만 원 줄 테니 끝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장이 사실이라면 야, 정말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속상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은 메신저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1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너도 이제 용서해라. 뭐 합의하자. 이런 뉘앙스인데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피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 피해자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거 3번, 4번 상처 주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이런 학폭 논란이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이미 학교는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학폭위에 따른 처분을 기대할 수도 없고 형사적으로 뭐 폭행죄나 상해죄로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소시효. 이것이 지금 한 20년 정도 전 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있어서 이렇게 학폭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만이 피해 회복의 길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 네. 이 부분도 좀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들을수록 화가 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